안녕하십니까. 리앱튜브의 김박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실 내용은 수술 후 올바른 목발, 지팡이 및 워커 사용법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골반, 무릎, 발목 등에 대한 그러니까 다리 쪽 수술을 하신 분들은 우리가 목발, 지팡이, 워커 등을 이용해서 올바르게 두 발로 똑바로 걷기 전까지는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보행을 연습하시게 됩니다. 근데 보행을 하실 때, 이 도구들을 이용해서 보행을 하실 때, 가끔 어떤 분들이 적절하게 이 도구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하셔가지고, 제2차적인 낙상이 일어나시거나, 아니면은 보행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셔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병원에서 꽤 많으세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시더라도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셔서 오히려 이 목발과 지팡이 워커를 쓰시면서 걷는 게 더 불편해지셨다고. 특히 안 다쳤던 허리나 등이나 어깨나 손 등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목발 지팡이 워커를 수술하시고 나서 사용하시는 게 올바르고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끔씩 환자분들, 특히 남자분들, 나이 많은 남자분들, 저도 나이가 좀 있는 남자지만 특히 남자분들이 고집이 좀 세세요. 내가 쓰는 방법이 익숙해져서 나는 이렇게 쓰시겠다고 하시면서 나쁜 방법들을 쓰시거든요. 지금 보시는 거는 미국의 정형외과, 수술하시는 정형외과 선생님들 학회, 또 큰 캐나다의 정형 쪽 학회들, 이런 학회들과 여러 가지 논문들에서 발췌한 가이드 내용입니다. 가이드라인이에요. 이렇게 쓰시는 게 요런 도구들을 수술하시고 쓰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제발 고집 피지 마시고요. 좋은 방법으로 쓰십시오. 그래야지 선생님들의 빠른 회복이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잘 쓰시라고 저희가 말만 자꾸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왜 이런 걸 하냐? 그냥 걸어 다니면 되지 않냐? 내가 잘 걸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할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좋지 않아요. 왜 우리가 반드시 수술하시고 나서 목발과 같은 이런 보조 도구를 사용할 때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줄 때, 여기서는 뭐 들기를 한번 예로 들을게요. 물건을 드는 거, 아니면 뭐 치과 의사가 수술을 하는 거, 치아 수술을 하는 거를 그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드는 거나 물건 들기나 치과 의사가 치과에서 이렇게 하는 일상적인 동작들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 거기에 사용되는 근육들을 지속적으로 쓰게 되겠죠. 그러면 그 근육들이 지속적으로 쓰임에 의해서 그 사용된 근육들의 피로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관련된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물건을 들을 때 이렇게 드는 더 많이 허리 근육이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근육의 피로도가 증가가 더 많이 될 거고 질병 발생 리스크가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든다면 똑같은 무게를 이런 식으로 들은다면 보다 근육 쓰는 거나 근육 피로도나 질병 발생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를 들었던 치과 의사의 경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업무를 한다면 목, 허리, 등, 어깨, 팔꿈치, 손목 이런 데에 많은 통증이 유발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똑같이 이빨을 치료하더라도 팔꿈치, 허리, 앉는 자세, 목의 위치, 높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조절하냐에 따라서 질병의 발생 빈도가 떨어지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환우분들 중에
이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내가 그냥 쓰던 대로 쓸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그게 왜 안 좋으냐? 우리가 목발 보행을 하실 때 어떻게 걷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자세로 지속적으로 하시게 되면 한두 번, 화장실 한두 발자국 갈 때는 편한 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넘어지시지만 않으면. 하지만 우리는 목발을 짚고 적어도 6주 가까이는 일상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시게 되면 수술하신 데는 괜찮겠지만 목부터 수술하시지 않은 다리까지 모든 근육들은 더 사용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 질병이 더 많이 발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올바르게 걷는 게 중요한지, 어떻게 이 목발을 나한테 잘 세팅을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셔야, 그렇게 일상생활 걷기라는 보행 작업 수행을 하셔야지만이 쭉 좋게 해서 이렇게 질병이 생기는 거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목발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올바른 목발 사용법입니다. 그래서 이 목발 끝과 내 겨드랑이는 2개에서 3개 정도 본인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여유가 있어서 반드시 이 목발이 걸어 다니실 때 겨드랑이를 누르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이렇게 딱 바로 쓰셨을 때 약 팔꿈치가 20에서 30도 정도 굴곡이 되셔야 되고요. 끝이 이거 5에서 8인치니까 한 10에서 15cm 정도 내 발끝과 목발 끝이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셔야 돼요. 너무 좁아도 안 되고 너무 벌어져도 안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서 요 사이는 손가락 2개에서 3개가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에서 15cm 정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손가락을 보여드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손목 끝이 움직이는 아까 봤던 이 손목의 끝이요. 내 움직이는 고관절 라인에 일치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 높이를, 이 손잡이 높이를 세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쓰셨을 때 요 각도가 20에서 30도가 되도록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좋은 세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팅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해서 수술하시고 이 간호사 선생님이나 담당하시는 물리치료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세팅해 달라고 해주시면은 목발을 이렇게 세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꼭 목발을 이렇게 세팅하셔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걷는 방법 볼게요. 걷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1차적으로 우선 서 있었죠. 서 있는 상태에서 양쪽 목발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목발에 가상의 선이 있죠. 가상의 선이 있을 때 수술하신 다리가 그 가상의 선에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발이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세팅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목발이 앞으로 나오고 그 가상의 중간 라인에 아픈 발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좋은 발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반복. 이렇게 걸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처럼 걸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걸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안 좋은 방법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끝이 내 겨드랑이를 누르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이 높이를 조정을 잘못하셔서 겨드랑이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고관절보다 이 손목의 손잡이 높이가 더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팔꿈치가 더 많이 굽어지게 되면서 이제 옆으로 보시게 됐을 때 몸이 굽어지시게 되시면서 체중 지지가 더 겨드랑이 쪽으로, 그리고 이쪽에 팔꿈치가 많이 굽어지기 때문에 어깨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해서 우리 몸을 지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은 좋지 않아요. 이렇게 쓰시다 보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데 많이 힘이 들어가셔서 나중에 이런데 근육통이 많이 발생하시고 걷더라도 많이 불편하게 걸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걷는 거 이런 식으로 체중을 지지하셔서 걸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걸으시면 안 됩니다. 요거 조심하셔서 걸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앉는 거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정상으로 하나, 둘, 셋, 우리 워커 걷는 거로 하신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의자에 최대한 가까이 앉으세요. 그 상태에서 한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목발을 지금처럼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목발을 한쪽으로 잡아주신 상태에서 여기로 체중을 지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발로 체중을 지지하시고, 한쪽 손으로 체중을 지지하신 상태에서 아픈 발을 항상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중을 지지하고, 아픈 발 앞으로 내밀고, 체중 지지하고, 살짝 앉아주시면 돼요. 이제 덜컥 앉으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는 방법 동일합니다. 일어나는 방법, 앉는 방법의 역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에다가 워커를 놓고요. 힘을 하나 받고, 손으로 힘을 하나 받고, 좋은 발로 힘을 하나 받고요. 아픈 발은 항상 앞으로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 힘으로 천천히 일어나셔서 목발을 나누어 가지시고, 목발 먼저, 그 다음에 아픈 발, 그 다음에 좋은 발, 이렇게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좋아지시면은 우리가 양쪽으로 목발을 하다가 이제 한쪽 목발을 뺄 거예요. 그래서 목발 한 개 썼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발 한 개 썼을 때 이때가 제일 문제가 많아요. 목발 한 개 쓰셨을 때 다친 쪽이 이쪽이시죠. 다친 쪽이 이쪽이시면은 안 아픈 발에 목발을 지지하셔야 되는데, 네, 여기가 다쳤는데 이쪽에다 목발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나 익숙하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내 몸에 왜 나쁘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걷는 건 똑같죠? 여기 두 손가락 정도 들어가게 하고 20도 정도 굽어지게 하시고 높이 조절하신 상태에서 목발, 아픈 발, 좋은 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렇게 아픈 쪽에다가 클러치를, 목발을 지지하시면 안 좋아요. 왜 안 좋은지 보시는 그림 보시기 전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한 상태에서 목발을 여기다 짚으시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체중 지지 정도예요. 100%라는 체중 중에 어떻게 내가 아픈 발에 70%의 체중이 지지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다친 쪽이 이쪽이에요. 그런데 이쪽에다가 목발을 지지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바로 쓰게 되죠. 몸이 바로 쓰지 않아요. 보시게 되면 이 목과 척추가 골반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기우뚱해서 뒤뚱뒤뚱 걸으시게 돼요. 근데 아프지 않은 쪽에다 체중 지지하시게 되면 몸이 바르게 쓰시면서 어떻게? 체중 지지가 눈에 띄게 좋아지시죠. 여기에 70%의 힘이 가해졌었는데 어떻게? 50%의 힘으로 바뀌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걸을 때 이렇게 걸으셔야죠. 이렇게. 그래서 아프지 않은 쪽에 목발을 지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여기와 여기 사이가 벌어지시게 되잖아요. 뒤뚱 왔다가 또 뒤뚱 걷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체중을 아픈 쪽에다가 많이 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애한테도 안 좋고요. 여기도 안 좋고 이런 데도 다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목발 하나 쓰실 때는 어떻게? 아프지 않은 쪽에다가 목발을 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걸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걸으셔야 높이가 일직선이 우리 몸의 정렬 상태가 올바르게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제발 요거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 다음은 이제 걷기가 아주 좋아지셔서 계단을 걷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계단 걸으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우선은 난간이 있다면 목발이 2개 쓰신다면 목발을 2개를 한쪽으로 다 모으시고요. 1개만 쓰신다면 목발 하나 두신 상태에서 계단 난간이 있다면 난간을 잡아주세요. 난간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목발을 내려놓습니다. 그게 한 1번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아픈 발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좋은 발을 내려놓으시고 다시 난간과 목발을 내려놓으시고 아픈 발 내려놓고 좋은 발 내려놓고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걸으셔야 이 계단 걸으십니다. 반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많이 힘드실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목발 내려놓으시고요. 목발 내려놓고 난간 잡았습니다. 자, 다시 목발 내려놓고 난간 잡고 아픈 발, 좋은 발 내려놓고 목발, 아픈 발, 좋은 발 목발, 아픈 발, 좋은 발 목발, 아픈 발, 좋은 발 이렇게 걸어주셔야 돼요. 목발, 아픈 발, 좋은 발. 자, 그 다음은 올라가는 거 한번 볼게요. 올라가시는 거 보시게 되면 동일합니다. 순서 어떻게 되면 바로 쓰신 상태에서 난간 잡으시고 난간 잡고 그 다음에 좋은 발 먼저 올라오세요. 좋은 발 올라오시고 아픈 발 올라오시고 다시 난간 있으면 난간을 잡고 좋은 발, 아픈 발 이렇게 올라오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잡으신 상태에서 난간 잡고 좋은 발, 아픈 발 좋은 발, 아픈 발 좋은 발, 아픈 발 좋은 발, 아픈 발 요렇게 내려오시면 됩니다. 지팡이는 우리가 목발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20에서 30도 굽혀주시고 그냥 세웠을 때 지팡이를 세웠을 때 지팡이 끝이 내 손목 끝에 닿게 그렇게 위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고관절에 우리가 지팡이 잡았을 때 고관절에 손목이 위치하시게 되게 하는 아까 목발 높이 조절하는 그거와 동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발 1개 썼을 때처럼 아픈 발 말고요. 아프지 않은 발 쪽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20도, 30도 굽혀주시고 손가락 끝이 여기 닿으시게 그 다음에 10에서 15cm 떨어뜨려서 걷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걸으실 때 한 발 목발과 똑같아요. 지팡이 먼저 아픈 발, 좋은 발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걸으시면 돼요. 그래서 목발, 아픈 발, 좋은 발, 목발, 아픈 발, 좋은 발, 지팡이, 아픈 발, 좋은 발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높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에서 30도 그 다음에 요 그림처럼 맞춰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아프지 않은 쪽에다가 위치하신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앉고 일어서고 계단 걷기는 목발 보행과 동일합니다. 자, 워커도 똑같아요. 워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섰을 때 이렇게 위치하실 건데요. 이 손목 끝이 높이가 고관절 높이에 일직선으로 맞출 수 있게 손목 끝이 고관절 요 높이에 직선으로 맞출 수 있게 그렇게 하신 상태에서 걸으실 때는 워커를 밀고 아픈 발, 좋은 발, 워커를 밀고 아픈 발, 좋은 발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워커를 밀고 아픈 발, 좋은 발. 앉으시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살짝 워커를 짚고 아픈 발을 내밀고 손으로 살짝 지지하셔서 이쪽 좋은 발, 손 이렇게 해서 지지하셔서 내려오시고 일어나실 때도 발을 내밀고 손, 좋은 발, 손 이렇게 해서 일어나셔서 걸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쓰시는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우선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방법 그 다음에 평지 걸을 때 목발 2개 쓸 때 1개 쓸 때 그 다음에 앉을 때 일어날 때 계단 걸을 때 어떻게 순서대로 쓰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시고 연습을 선생님 담당 물리치료사 선생님과 같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쓰시는 방법을 최대로 좋게 쓰셔서 아프신 다리 잘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안 아팠던 상지나 다른 쪽 다리 또는 제2차적인 낙상과 같은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올바른 목발, 지팡이, 워커 사용법을 숙지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